연방상원이 올해 법안 통과 데드라인인 22일 자정을 30분 앞둔 어젯밤 11시 30분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마침내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겨울을 보내야 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어젯밤 극적으로 통과된 경기 부양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3월의 부양책보다는 액수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그때만큼 크게 제외된 거 없이 대체로 다 각 부양안이 포함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통과된 2차 부양안 규모는 총 8,920억 달러로 지난 3월에 2조 3천억 달러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양당의 합의가 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넘기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작용하면서 그나마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수준에서 양당이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하원은 어제 오전 이미 해당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였고요. 어젯밤 늦게 상원 투표까지 마무리되면서 결국 이번 경기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경기부양안과 함께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연방정부 예산 패키지도 어제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요. 백악관 측은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해 즉시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 대다수들이 기다렸을 이번 경기 부양안 중간에 대선까지 치르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요. 원래는 이번에는 현금 지급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현금 지급안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의 경우엔 1인당 600달러로 최종 확정이 됐죠. 1차 때와는 달리 17살 이하의 자녀들에게도 성인과 똑같이 차등 없이 600달러가 지급이 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또 부부 합산 15만 달러의 가구고요. 7만 5천에서 9만 9천 달러 사이의 소득 가구는 이 소득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지난 1차 현금 지급액의 한 절반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IRS는 전자보고를 통해서 계좌 정보를 제출한 납세자들에게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현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으니까 지난 1차 때 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이걸 하시면 좀 더 빨리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은 지난 1차에서 제외됐던 시민권자의 소셜번호 없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600달러가 지급이 됩니다. 지난번에 1,200달러에 비하면 뭐 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연말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던 것이 실업수당이에요. 이건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특별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은 당초 예상됐던 16주가 아니라 11주만 연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약 1,200만 명에 이르는 전국의 실직자들은 1월 첫 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11주간 연방정부로부터 매주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법안은 특히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주당 1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 연방 실업급여가 만료된 이후의 기간은 아쉽게도 소급 적용되지 않고요. 대신에 계약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들도 급여 혜택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3월 14일까지는 계속해서 연방과 주로부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인 스몰 비즈니스가 가장 기다렸을 구제금융 PPP는 어느 정도 규모로 책정이 됐나요? 네,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라고 하죠. 2,840억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지난 1차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도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1차 때와 같이 대부분의 지원금이 탕감 대상이 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 분기라도 매출이 25% 이상 줄어든 기업이나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번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식당 업계, 또 비영리 단체는 물론이고 이번에는 TV나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사들도 이번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또 공연업계나 독립극장주, 또 문화 관련 단체 대상 지원금도 15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2차 지원금은 지원수가 적은 소규모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기반의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차 때처럼 규모가 큰 업체들이 꼼수를 부려서 미리 다 타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때에 비하면 좀 적은 액수가 배정된 만큼 정말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 쓰여야겠고요.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렌트비 지원도 급한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렌트 미납자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가 1월 말까지 한 달이 더 연장이 됐고 또 250억 달러가 렌트 지원 예산으로 배정됐습니다. 해당 예산은 주정부 및 로컬 정부를 통해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와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820억 달러가 지원되고 아동 보육시설에도 총 10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과 또 고령층 식료품 지원에 130억 달러, 또 농업과 축산업계에 130억 달러의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특히 백신 구매와 무료 접종을 위해서 220억 달러, 또 백신 배포를 위한 예산 80억 달러, 그리고 200억 달러는 주정부의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배정됐습니다. 그 밖에 항공업계에 180억 달러, 대중교통기관에 140억 달러, 주 고속도로 유지 보수에 100억 달러 등 총 470억 달러가 교통 관련 예산 지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당장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말이 가기 전에 부양책이 통과돼서 그나마 숨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어제가 이번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이라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셧다운 사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예산안도 통과가 됐네요. 네, 어제 의회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인 1조 4천억 달러를 함께 가결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양당은 당초 지난 20일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 경기부양 법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날 하루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일단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13억 7,500만 달러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과 민주당이 요청한 경찰 비위 추정 예산 50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또 군인들에 대한 임금이 3% 인상되고 일반 연방 공무원의 연봉도 1% 오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회기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양책도 나왔고요. 아마 내년 1월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른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때까지 조금이나마 더 버티면 좋겠고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PPP 신청하셔서 우선 급한 불이라도 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어제 통과된 부양안의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